자, 그런데 이분이 진행하고 있을 때 이 이와지 마사키 씨가 뭔가 준비했던 내용을 방송하는 날이었는데 이 보도 스테이션에서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이상한 행동 알려드릴게요. 자, 이 뉴스에서 이 이와지 마사키 씨가 보도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가지고 올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4월에 이 후쿠시마현에 있는 타무라시 한 민가 뜰에서 이런 쓰레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부에 의해서 이 방사능 쓰레기가 무단으로 그냥 땅에 묻힌 거예요. 그냥 방사능 있는데 그걸 따로 포장해서 뭔가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라 그냥 땅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경찰과 심각한 마찰을 빚게 되었어.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촬영해 놓고 4개월이나 이 방송 보도가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아사히 기자였던 이마니시 노리유키라는 사람의 블로그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 후쿠시마 경찰과 굉장히 심각한 마찰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서 뭔가 이 배우 세력이 있지 않냐. 이 배우 세력이 이 이와지 마사키 디렉터의 암살을 사주했다. 이런 음모론이 인터넷으로 팍 유포되기 시작했던 거죠. 도쿄전력, 일본 정부,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일으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 책임을 회피하려고 떠넘기고 쉬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감축이 급급한데 이와지 마사키 상이 딱 이걸 터뜨렸으니까 골치 아프네. 처리해. 이렇게 해서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게 아닌가. 그게 꾸며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말이죠. 자, 이처럼 투철한 그런 기자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자 입장으로 이런 용기 있게 이런 보도를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했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의문들도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트윗에다가 막 트윗을 쓰는 거지. 어떤 트윗을 썼냐. 제가 그 트위터들을 몇 개를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와지 마사키 상에 관련된 트위터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당시에 이제 이와지 마사키 씨의 죽음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자, 일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니채널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니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의 자살 방법이 의문스럽다라는 트윗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어. 알려진 것만 600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세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에 오르게 되죠. 히로시마의 재해 현장, 그리고 다음에 이 방송을 하려고 했던 새로운 소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방송되지 않나요? 그의 죽음을 아직 믿을 수 없어요. 라는 글도 있었고, 어떤 글은 자, 이와지 마사키 씨의 블로그, 그의 방송은 이제 텔레비에서 볼 수가 없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취재를 했다. 이와지 마사키 씨를 의지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주려고 했었다. 그가 해온 취재를 계승한 사람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자, 보도 스테이션 디렉터 이와지 마사키 씨의 블로그입니다. 라면서 이 블로그 주소가 있었어. 근데 블로그 주소가 있어서 내가 그걸 클릭했다. 그런데 다 뭐라고 뜨는 줄 알아? 다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요.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다 그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 이상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글을 이제 잘 보내기 위해 이제 그렇게 하는, 애도하는 그런 동영상들도 다 없어요. 아예 없더라고. 일본어로 쳐도 한국어로 쳐도 없어. 이상하죠. 자, 어쨌든. 자, 보도 스테이션 디렉터 이와지 마사키 씨의 블로그입니다. 하면서 블로그 주소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의 블로그를 읽으면 그는 불공정을 싫어했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추구하는 기계가 있는 언론인이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런 트윗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글은 보도스테이션, 후쿠시마 갑상선암 피폭이나 그리고 재염 관련된 문제를 쫓고 있었던 이와지 마사키 디렉터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자살이냐 죽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보호법은커녕 입만 다물고 이 건에 대해서 대기업이었던 이런 대기업들이 미디어 자체에 압력을 가해서 미디어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저널리즘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자, 아케이 신문 이케가미 아키라 씨의 칼럼 거부에 대해서는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매스컴이 총 출발로 난리를 쳤으면서 테레 아침이라는 큰 방송에 이 이와지 마사키 디렉터의 자살에 관련돼서는 매스컴에서 누구 한 사람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일이다. 보도스테이션의 갑상선암 취재, 누가 해도 화제가 됐을 텐데 그의 자살은 왜 화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많은 트위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약간 좀 인상에 남는 트위터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조금 따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트위터에는 어떤 글이 쓰여 있었을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이 사진은요, 지금 제가 그 트윗을 캡처해온 사진입니다. 자, 어떻게, 키무라 유이시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뭐라고 남겼냐면, 보도스테이션에서 8월 13일 방영되었던 후쿠시마현 타무라시 민가뜰에서 발견된 재염 폐기물 보도는 원래 4월의 예정이었습니다. 이 8분간의 방송이 이 8분간의 방송에 이와지 디렉터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난 무서워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트윗을 쓰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원전 반대 운동을 함께 했었던 원전 제로를 실현하는 모임이라는 그 국장이에요. 키무라 유이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이 트윗을 한 거야. 그의 이 이와지 마사키라는 감독의 자살에 의문이 든다,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모종의 배후 세력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내놓는 트윗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의 트윗도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분은요, 생전 이와지 마사키 디렉터와 기자 생활을 함께 했었던 저널리스트 타나카 류자키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의 트윗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자살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보도스테이션의 이와지 디렉터는 원래 기자였다. 권력 범죄의 조짐을 발견하면 타나카 씨, 그 사건 이상하다니까? 라면서 눈을 번쩍이곤 했다. 회사의 압력에 굴복해버리는 후배 기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권력의 개냐? 라면서 일갈하곤 했다. 과연 자살일까? 자, 두 번째 트윗입니다. 이 두 번째 트윗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아가면서도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집요하게 조사하던 TV 프로그램 디렉터가 부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나는 그를 알고 있다. 그는 다른 이보다 2배는 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야쿠자 문제와 재염 관련 취재가 끝에 달할 무렵의 죽음이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라는 트윗입니다. 자, 굉장히 모종의 배후 세력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런 의문들을 이제 그와 좀 친했던 친분이 있었던, 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글을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트윗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작가였던 야나기시와 후미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트윗을 보실게요. 자, 그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도 스테이션 이와지 디렉터가 자살했다는 보도. 하지만 이분에게 취재받은 지인들은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내가 죽으면 살해당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그에게 들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건을 다 같이 중시할 것.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억제가 되고
경찰이나 언론에도 압박을 줄 수 있다. 라면서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재했던 사람들한테 이 이화지 디렉터가 이렇게 말했대. 저는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었으면 저는 살해당한 겁니다. 라고 내가 죽었으면 살해당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면서 그 지인들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와지 마사키 씨 지연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가 심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죽게 되면 타살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영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한 분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この報道ステーションのディレクターはその後の番組をもう一つ作っていたんです。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도 스테이션의 디렉터가 그 다음 방송을 하나 더 만들고 있었습니다. 間もなく放送するよ。取材を受けたお母さんにお知らせが入りました。 자, 곧 방송될 거예요. 라면서 취재를 했던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와지 마사키 감독이 자기가 취재를 했던 그 어머니한테 이제 곧 방송될 거예요. 라고 연락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しかしそれは放送間際にストップになりました。 그렇지만 그 방송은 방송 직전에 스톱되었습니다. そのディレクターが亡くなったんです。 왜냐하면 그 디렉터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そのディレクターはその取材をしたお母さんに自分が死んで自殺という報道になってもそれは絶対違うよ。自分は自殺なんかしないからと暗示めいた言葉を残していたそうです。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디렉터를 취재했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죽고 자살이라고 보도가 되더라도 그건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나는 절대 자살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무언가 암시하는 듯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言いたいことはマスコミに真実は出ません。陰でこうした許せない意味不明な不審な死があるということ。 말하고 싶은 건 매스컴에는 진실은 나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의미 불명의 불가사의한 죽음이 있다는 것. それをお伝えしたくてお話ししました。 자,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라는 그녀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후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야나기시 후미키의 발언은요, 페이스북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가 자살을 하지 않았다. 그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타살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트윗이 지워졌습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그래서 이런 주변 지인들의 의문과 더불어서 TV 아사히 방송에서는요, 되게 내가 봤거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자막이 떴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런 게 떴다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떴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방송에서 나왔던 자막이 있는데 그 자막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당시에 이와지 마사키 씨가 사망하고 난 뒤에 이 보도 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방송된 그 캡처된 영상이에요. 근데 여기 자막이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치칸가 나쿠나타까라 라고 써있어요. 시간이 없어져서 모시아케 아리마생 데시다 라면서 보도가 되지 않은 거야. 오늘 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련 뉴스를 오늘도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뜬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관련 뉴스를 오늘도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이 자막이 나오는 거야. 실제로 보도 스테이션에서 실제 방송하던 장면을 캡처해 온 거예요. 자, 당연히 이날 방송에서도 이와지 마사키 씨가 제작하던 원자력 발전소 관련 내용이 전혀 없이 이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자, 9월 5일차 방송이었고요. 방송 도중 나온 자막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됩니다. 왜냐면 일본을 대표하는 이 민영 방송국 중에 하나인 이 TV 아사히가 자사의 그 뉴스 프로그램에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문장력이에요. 완전 말도 안 되는 문장력이야.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방송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칸가 나쿠나타까라 데스?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뉴스는 오늘도 보도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자막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우리나라 뉴스에서. 여러분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본에 나온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게 네티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요. 왜냐면 이 문장이 이와지 마사키 씨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함께 일하던 스태프들이 잠깐 소름 끼쳐. 함께 일하던 스태프들이 이러한 문장을 내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장에 나왔던 이 지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일본은 뭐 후능과 타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문장에 따라 어떤 한문에 따라서는 발음이 다르게 발음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캉을 지마라고도 발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와지 마사키 씨의 가운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지마라고 발음하잖아요. 지마. 그래서 지칸가 나쿠나타까라 데스,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와지 미사키의 이름 가운데 지마를 따서 지마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나 소름 끼쳐. 이게 계속 소름 끼쳐. 지마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걸 이 스태프들이 알리기 위한 약간 그런 일종의 암호 같은 게 아닌가 라는 거예요. 이 지캉이라는 한문을 지마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이 지마가 이 이와지 마사키 씨의 그 이름 가운데 딱 두 글자니까. 그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는 사실 이와지 마사키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게 네티즌들의 해석이었어. 대단하지 않아?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의문과 그가 죽었던 날짜도 틀렸어. 경찰이 말한 것과 그 의사가 말한 것과 달라.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들 있잖아. 거의 시신에 부검을 하지 않아. 다른 나라의 20배 이하 정도로 다른 나라가 일본의 20배 이상 부검을 한대. 일본은 거의 시체 부검을 하지 않고 일단 검찰에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99.9% 검찰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라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마츠모토준 그 분이 99.9라는 그런 드라마를 찍었잖아요. 그것도 변호사와 검찰 간의 약간 그런 다툼? 이런 거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검찰이 무조건 99.9% 승소를 하는데 마츠모토주는 변호사로 나오는데 그 1%, 0.1%의 그 기대를 걸고 이제 싸워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죽하면 99.9%라는 드라마가 나왔겠어. 그래서 일본은 검찰이 그걸 하면 무조건 검찰의 승리인 거야. 99.9%가.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도 다 그냥 흐지부지 무마됩니다. TV 아사히 역시 이 자막에 관련돼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인터넷상에서 막 이렇게 회자가 됐었던 이 이와지 마사키 씨의 죽음도 금세 네티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됐죠. 결국에는 관심이 없어지면서 그 이와지 마사키 씨의 죽음에 관련된 정확한 사건의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회사에 전화를 했던 이와지 마사키 씨의 목소리 혹은 그 이와지 마사키 씨가 과연 맞았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협박으로 인해 회사에 전화를 한 건 아닐까? 저 결근해요. 못 나가요. 라고. 그리고 어떻게 문 밖에 테이핑이 돼 있었는데 집에 와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묶고 라이터도 그 성냥도 없이 연탄에 불을 붙일 수 있었을까?
너무 많은 의구심이 들죠. 그리고 왜 미디어에서는 그의 죽음을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 이와지 마사키스 지마가 나쿠나타까라 이거 난 좀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자,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복을 빌어주는 분들도 계셨고 그의 죽음에 관련된 타살 의혹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어 있었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에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우익 네티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약간 좀 민감한 얘기를 다루던 저널리스트가 죽으면 무슨 온갖 음모론이 다 나오기 마련이야. 야, 지금이 80년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21세기에서 일본에서 기자를 암살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와지 마사키는 그냥 자살한 것 뿐이야 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참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그죠? 자, 3월 11일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 이후에 점점 세지는 아베 정권 그리고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있는 도쿄 전력의 모습. 이 도쿄 전력 진짜 이상한 소문 되게 많아. 자, 이와지 마사키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닐 것이라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와지 마사키 씨의 사망 이후에 TV 아사히 이 보도 스테이션에서는요, 두 번 다시 원자력 발전소 정보 코너가 방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예 그 코너가 삭제됐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관련된 어떤 뒷부분에 약간 그 어둠의 약간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죠. 자, 이 사진은요, 장례식이 끝난 뒤에 이 이와지 마사키 씨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없는 닫힌 집 문 앞에는 살아생전에 이와지 마사키 씨가 좋아했던 이런 맥주들이 공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인 걸까요? 자,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걸릴까 말까한 그 아동 갑상선암. 자, 일본에서는 100만 명 중에 310명, 그러니까 300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 후쿠시마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일본은 피폭의 영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럼 왜 그 동네에서만 그렇게 많은 유아 갑상선암을 걸린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건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그러면서 뭔가 인플루엔자 유행이라든지 뭐 콜레라라든지 뭐 홍역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난리법석을 떨면서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된다. 맞지 않으면 뭐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왜 이런 후쿠시마 피폭에 관련된 피해 사실에 관련돼서는 모두 조용한 걸까요? 그리고 평소에 300배나 많은 이 어린이 갑상선 암이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 누구도 조사하려 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지금 너무 걱정스러운 것은요, 후쿠시마 근처뿐만 아니라 도쿄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도쿄나 치바, 가나가와, 사이타마, 군마 이런 관동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 자, 부모님들은 후쿠시마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면서 약간 신경 쓰지 않는 모습도 사실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뭔가 알이 커질 정도로 약간 느껴질 정도로 약간 갑상선암이 지금 걸린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후쿠시마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요오드 피폭, 저 수돗물에서 막 요오드가 나왔다 예전에 그런 말들 많았었잖아요. 자, 그러고 있는데 도쿄에 살고 있는 저도 사실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되게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았고,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올 이
이 원전에 관련된 건 정말 진짜 뒷목 잡고 깜짝 여러분이 놀라실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와지 마사키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야. 몰랐던 것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해. 내가 조사하면서 더 이분의 대단함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되게 많이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엄청 부었었잖아요. 그 1000명이 1명 걸릴까 말까 뭐 부종인가 뭐 해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제가 얼굴이 이렇게 딱딱하게 엄청 심하게 부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 뭐 스트레스 받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라면서 이제 제 그 얼굴을 담당해주시고 계시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얼굴도 좀 괜찮아지고 좋아졌는데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이거 좀 아시는 분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쪽 목에 이쪽이다. 여기에 있잖아. 여기 이거 보여요? 그냥 안 보이겠지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랗게 알맹이가 잡히거든요. 여기에. 처음에 양쪽 둘 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이쪽도 있나? 근데 이쪽엔 되게 확실하게 요만한 정도의 동그란 알맹이가 잡혀요. 이게 림프절에 관련된 거예요. 림프야? 여기 정확히 여기 이렇게 지금 알맹이가 동글동글하게 엄청 크게 잡히거든? 이쪽에도 있었는데 이쪽은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뭔가 도쿄에 사니까 지금 사실 도쿄도 방사능 수치가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이와지 마사키 씨가 조사했던 또 다른 더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 TV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와지 마사키 씨 감독의 위대한 업적에 관련돼서 정말 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처리하는 것들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진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K짱 즐겨찾기 구독해주셨죠?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나는 댓글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서브 채널 KS키 채널도 구독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